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9월 5일 오후입니다. 요사이 화제가 되는 인물이 올해 101살인 노철학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입니다. 이분이 며칠 전에 상케이신문과 인터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의 언론 통제를 비판한 데 대해서 친정권 성향의 어느 변호사가 폐륜적 막말을 했고, 여기에 설왕설래하다가 오늘은 김형석 교수의 따님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연세가 70을 넘었습니다. 그 변호사에게 아주 점잖게 충고를 했다는 공개 편지를 통해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형석 교수의 이 인터뷰가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에게는 매우 아팠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철학자는 이 세상 사물의 원리와 본질을 보는 분이니까 한마디 한마디가 남다릅니다. 상케이신문과 인터뷰에 의하면은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언론 압박은 공산주의 체제의 북한, 중국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면서 진실과 정의, 인간애가 사라지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중재법 통과 등 언론 자유가 없어지면 한국 사회가 당이 하는 일이 정의로 여겨지는 북한, 중국 등 공산주의 체제와 같아질 수 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체험한 공산주의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 교수는 1947년에 북한에서 남한으로 탈출하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 제1차 탈북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당시 북한이 종교나 사상의 자유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70여 년 전 내가 평양에서 겪은 자유와 진실의 상실이 지금 홍콩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느낀다. 중국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모택동 시대의 강권체제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홍콩에서도 민주운동가들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중국의 강권 사상이 21세기에도 남아있는 것은 큰 불행이다. 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북한, 중국 편향 정책에 대해서 본질적인 비판을 했습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중국에 의지하여 북한과 통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듯한데 50년 뒤에는 이게 큰 실수란 점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항일 운동을 하듯이 애국자로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마지막 비판이 참 이 문재인의 허위, 허영, 위선을 그러니까 마치 항일운동, 독립한 다음에 항일운동하면 뭘 합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다음에 항일운동하는 심정으로 반일 외교를 펼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요약해서 보도된 걸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는데, 이렇게 요약을 해도 문제의 본질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내는 분이 바로 철학이죠. 철학자이시죠. 이 101살을 사셨으니까 얼마나 험한 꼴을 많이 보셨겠습니까? 더구나 김형석 교수는 공산주의 악마성을 제일 먼저 본 분입니다. 왜냐하면 체험을 했거든요. 성인으로서 체험을 하니까 여기서는 못 살겠다 해서 남쪽으로 오셨는데, 제가 김형석 교수와 비슷한 체험을 하신 분들, 북한에서 공산주의 체험을 하고 남한으로 내려오신 분들을 만나면은 가끔 이렇게 묻습니다. 체험하신 공산주의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첫 한마디가 거짓말쟁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짓말쟁입니다, 이렇죠. 지금 남한의 이른바 종북 세력, 친북 세력, 문재인 세력,
좌파 세력, 이재명 같은 이런 자들이 보여주는 행태의 공통점이 바로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말. 그러면서 한 분은 당시에 학생이었답니다. 국민학교 4학년인지 5학년인지 학생이었는데 공산주의 세상이 되니까 교장이 반장을 하던 자신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지시를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적어서 보고를 하라. 아버지를 고발하라. 폐륜이죠. 공산주의는 폐륜이고 이 김형석 교수를 비판하는 자들의 그 행동이 바로 폐륜 아니겠습니까? 폐륜. 또 하나, 이 문재인 정권은 민주주의를 독점하는 자들입니다. 집단입니다. 문재인이 하는 말 중에 아주 웃기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한민국은 건국된 적이 없다. 그래서 건국절이 없어지고 정부 수립 기념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왜냐?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권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신이 제3기 민주정부랍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정통성이 있다라는 아주 해괴망측한 반역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이 민주 하는데 이게 다 가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주투사를 자처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물으면 됩니다. 문재인 세력, 문재인 집단, 그리고 김형석 교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당신 공산당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 친북 세력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 종북 세력과 싸운 적 있습니까? 당신 문재인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당신 김대중과 노무현의 대북 굴종 정책과 싸운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그런 적 없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민주투사라고 사칭하지 마세요 라고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공산주의와 싸워야 지켜낼 수 있고 싸워서 지켜낸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은 공산당과 싸운 적이 없는 자가 어디 가서 민주투사를 참칭하는 겁니까? 아니 일제와 싸운 적이 없는 자가 독립투사를 자처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문재인 세력의 사진적 의미로 말한다면 문재인이 친일파죠. 그 딸이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 그것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신의 부친, 딸, 그리고 본인의 이 약점을 듣기 위해서 과도하게 우리의 우방국인 일본에 대해서 적대 감정, 그걸 반일 종족주의라 그러죠. 이영훈 교수의 아주 특견입니다. 반일 종족주의적 대일 정책으로 한일 관계를 파탄내고 그 결과로서 한미일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그리하여 중국, 북한에 기울어 가지고 뭔가 통일을 해보겠다. 이런 망상은 50년 뒤가 되면 큰 실수로 여겨질 것이다. 문제는 이겁니다. 50년 뒤에 큰 실수로 여겨질 때는 문재인은 아마 이 세계 최장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텐데 그 부작용을 누가 감당하느냐는 겁니다. 중국에 부탁해가지고 북한과 통일하겠다고? 그러면은 공산화 통일밖에 길이 없죠. 바로 김형석 교수의 이런 지적에 문재인 세력이 전율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진실이 드러났을 때의 공포감 같은 게 김형석 교수에 대한 과도한 비난, 폐륜적 비난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